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소부장이라고 하죠. 예. 소재, 부품, 장비. 예. 우리나라가 이 소부장 자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이슈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한 2년 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소부장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소재 재료 분야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수준이 됐나 이게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 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우리나라를 소부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재료연구원 소개 그리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이정환입니다. 저희 재료연구원은 작년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해서 재료연구소에서 예.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독립법인화가 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 재료연구원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료 분야 연구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금속 재료, 네. 그리고 이제 세라믹 재료, 세라믹, 분말 재료, 예. 그리고 복합 재료, 예.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예. 종합 연구 기관이죠. 예. 근데 새롭게 이렇게 재료연구원이 새로 설립이 됐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재료연구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한 10년 동안 이제 재료연구원으로의 원승격 독립법인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재료라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대부분의 이제 기술들이 상당히 모든 나라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기계 가공이라든지 네. 뭐 조립 등에.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돌파형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료죠. 영어로는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크 스루라고 예, 그러는데요. 예. 그게 재료입니다. 예, 재료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셨지만 소부장이 예.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도 극일하고 예.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국가로의 격을 높이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본이 우리 그때 수출 규제할 때도 네.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예. 불화수소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바로 재료 원료죠.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재료가 굉장히 인내의 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기간이 보통 한 30년씩 연구 개발 기간이 걸리고요. 예. 또 생산 기업과 수요 기업이 다릅니다. 생산은 주로 중소 중견기업이 하고 예. 수요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면 예. 굉장히 오랫동안 고부가치 산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격으로 예. 이 반도체 소재 세 개를 3종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 그 일본이나 지금 네. 독일, 네. 미국 이런 데가 지금 소재 분야, 그렇습니다. 재료 분야는 예.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중소기업. 굉장히 소재 강국들이 이제 일본, 독일, 미국이죠. 그렇죠. 특히 일본이 훨씬 더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이 앞으로의 이 산업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소재는 강국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참 취약한데 저도 중소기업청에 일을 해봐가지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핵심적인 소재, 재료 분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져다 썼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가공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퍼스트 무버가 되야 되는 시대에 그러한 정말 좋은 소재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예. 너무 비싸고. 네네네. 야, 그런데 저도 네. 이제 우리 밥 먹을 때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밥을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물건들도 좋은 재료를 쓰고 재료를 잘 쓰면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재료 연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전후방 산업으로 보면 네. 후방에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어떤 산업의 시작이라고 보고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르죠. 예.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싸는 안 나잖아요. 이거 재료를 공급받아서 잘 만들어 그러게 놓으면 말이에요. 맛있게 먹는 건 좋아하는데 네. 그걸 만드는 분에 대해서 그 고통, 어려움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요. 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성질의 소재를 만들었는데 예. 겉보기에는 전부 다 금속이면 똑같은 그렇죠. 금속이에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떤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은 그게 모든 산업의 발전에 또 그 나라의 그 이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소재 산업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소재 부분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1년 9개월 전에 이제 일본의 수출 맞아요. 규제가 네네. 됐었죠. 그 정말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고 또 소재 부품에 가장 가까운 이제 재료 그 당시는 연구소였는데 재료 연구소였는데 정말 잠이 안 오고 아주 이게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다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발빠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국민이 이 소부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범부처 간의 협력도 그렇죠. 이렇게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도 법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법도 만들고요. 법도 만들고 예. 돈도 투자를 많이 했고. 네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 소부장 2.0 정책도 만들고 예, 법도 예. 만들고 예. 해서 정말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제 그 수급을 예. 다양하게도 하고요. 또 이 거의 뭐 80%, 90% 개발된 것들은 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바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정부, 민간, 또 모든 그 산하경관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돼서 지금 대일본으로는 이제 한 100개 품목 정도를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공급망의 안정화 예. 그리고 대세계로는 이제 338개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향후에 있을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안보, 그렇죠. 예. 산업 안보에 그렇죠. 위협을 주는 그런 소재의 이 불균형을 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고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수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소재 강국이 되는 네. 그런 쪽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 예. 대단히 중요한 그 예. 일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우리 그걸 잘하려면 우리 재료 소재 분야의 연구를 리드하는 예. 이런 기관도 튼튼해야 되고 예. 그 인력도 충분해야 되고 예. 또 지원도 충분해야 되는데 예. 우리 재료연구원이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하신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게요. 단기간에 이렇게 예. 네. 할 수 있는 거 보면 이러한 이제 긴급 대응 같은 경우에는 예. 기업이나 대학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산학연관을 이어주는 예.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예.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모든 이제 관련 부처에서 출연연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번에 역할을 제대로 했다. 예.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은 기회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예, 예. 우리 소재 재료 분야에 열심히 연구개발도 하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많죠. 근데 이분들이 야, 우리 저 재료연구원 같은 데서 좀 고도 기술들을 좀 이전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초 원천 연구 개발도 하지만 예. 성과 확산이라든지 예. 시험 평가
그리고 기술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기술 이전은 저희들이 이제 소재 부품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그 중소 중견 기업에 이전하는 시스템을 예. 최근 2년 동안 좀 갖춰왔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여태까지는 이제 양산의 그 맛을 알고 양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예. 실은 이러한 그 소재에 관한 기술을 가져가서 이것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예.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적었어요. 그러겠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예. 이 중소기업도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의 기술들을 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 연구기관이 25개가 있는데 그러한 쪽의 기술들이 기업의 전목이 돼가지고 활용화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부장 국산화 또 자립화가 어느 정도 꽤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점 또 장점들이 있을까요? 실은 이제 소부장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산업 전반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핵심 부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자, 자동차 생산하는데도 한번 보십시오. 핵심 부품 하나 있으면 자동차 생산 못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산업계 전반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다행히도 발빠르게 이제 저희들이 이 공급망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기를 벗어났고요. 그런데 언제 또 올지 모르고 또 제2차, 3차에 이런 산업 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의 기존의 공급망 안정, 즉 어떤 소재 부품의 국산화, 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대응도 그래서 미래 선도 품목이라는 것을 예, 예. 우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선정을 같이 기업들과 저희 출연연구기관과 해서 예. 선정을 해가지고 미래의 공급망을 창출하는 예, 예. 그러니까 현재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급망을 창출하는 미래의 산업에 대응하는 그러한 쪽까지 와 있습니다. 그 원장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재료나 소재는 더욱더 중요한 게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반도체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예를 들면 예. 중국이면 히토리오 예. 이걸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안 주면 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시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원재료 예. 부분? 히토류 쪽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이 모타, 전기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모타의 핵심은 연구 자석입니다. 연구 자석. 예, 예. 연구 자석에는 네오디뮴이라는 이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 산업 전체가 예. 히토류 같은 게 잘 우리가 보완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네. 그래서 그러한 히토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급도 지금 이제 우리가 예. 남아메리카라든지 뭐 여러 세계 각국에서 히토류 그 광산이라든지 또는 그 바다를 또 해봤더니 리튬 또 이번에 아마 포스코에서 그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그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히토류가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 예, 그것도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히토류 프리 예. 여러 가지 재료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쓰든지 예. 하는 쪽에 연구도 하고 있고 이제 도시 광산이라 그래서 예. 이 도시에 여러 가지 그 우리 컴퓨터나 가전기기에 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재생을 하는 그 이러한 부분 기술도. 연구를 그러면 예, 그 그것도 재료연구원에서 저희가, 가져가고 합니다. 있습니까? 예. 야,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예. 이런 쪽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게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예, 우리 재료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예. 일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사업은 이제 재료는 저희가 대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 환경 그렇죠. 그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 80%가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소재, 에너지 전략하는 특히 에너지 전략도 하고 에너지를 조금 쓰게 하거나 조금 쓰게 하고, 또 가볍게 해서 뭐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은 많이 갈 수 있는 연비 상승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쪽이 있고요. 또 수송기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송기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융복합 소재, 융합과 복합 소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정보 전자 소재죠. 그래서 이러한 뭐 센서류라든지 이런 정보 전자 소재, 그리고 이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 지원, 이런 것의 소재 이 부품의 플랫폼 기술,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저희들의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요새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그런 소재 그 원료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노라는 건 이제 아주 작은 입자잖아요. 이 나노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능을 발현을 시킵니다. 나노로 되면은. 그래서 이 나노 소재를 통해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게 이제 소재 분야입니다. 소재. 그래서 신기능을 창출하는 이러한 나노 기술이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학 소재, 또 여러 가지 금속 소재에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료 연구가 무궁무진한데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R&D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의미 있게 보시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히토류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적은 나라입니다. 매장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안 쓸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이 연구 자석 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했으니까. 이미 그런데 성공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이 작아지면 굉장히 발열도 작아지고 아주 팬시하게 되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다른 쪽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연구 수행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들어보셨죠? 3D 프린팅. 3D 프린팅의 소재는 금속 분말입니다. 금속 분말입니다. 이 금속 분말을 저희들이 한 40년 전부터 분말 야금을 연구하면서 나온 부산물로 이 3D 프린팅 재료에 세계적인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라믹도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중압 저희들이 그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인체 구조물들, 뼈라든지 치아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너무나 배울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지금 독일에 드레스덴 대학과 프라운호퍼에서 같이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재료연구원이 경남 창원에 있잖아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재료연구원은 대한민국을 이제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제고까지 하는 환경 안전 소재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경주에서 그 지진도 깜짝 놀랐어요. 그 창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굉장히 강한 내진 소재 이런 개발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역의 맞춤형 연구 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공단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료가. 그래서 그 재료를 안정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의 그 산업 발전을 꾀하는, 그리고 지역의 이제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주력 산업 중심으로 약간은 보수적이고 약간은 그 신성장 동력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생태계를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또 지역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도 그 대기업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재 부분 쪽에 실증을 좀 만드시고 그런 지역 산업에 크게 기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거의 한평생 한 40년 가까이를 이 소재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일이나 느끼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전 부품 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전 부품들 중에 이제 VTR 헤드 드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가격을 조금 이제 조작을 하고 비싸게 받는 거죠. 그다음에 물량 수급을 조절을 해요. 그게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럼 거기서 주는 물량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 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을 해서 알루미늄 소재였어요. 개발을 해서 갑자기 가격이 5분지 1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가전기기를 대중화되게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항공기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의 성형 기술, 이 첨단 성형 기술 연구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알루미늄 단조 회사를 창원에 설립을 하게 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39년 동안에 의미 있었던 것은 그 4월 29일 작년 국회 본회의 밤 11시 반인가 통과를 됐어요.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우리 그 직원들과 함께 겪어왔었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함께했던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 또 지역의 뭐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됐는데 또 이 소부장 때문에 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부장에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연구 개발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소부장의 테이크오프 이것이 주역이시구만요. 맞아요. 앞으로 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대담 자담 중에 많은 얘기가 소재 강국. 네네. 저는 정말 제 꿈이 소재 강국 실현입니다. 우리 재료 연구원에 오시면 온 곳에 깃발도 소재 강국 실현돼 있고요. 벽면에도 붙어 있고 뭐 그런데 정말로 말로만 소재 강국 실현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기업과 대학과 관과 함께 산학 연관이 혼연일체돼서 소재 강국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지금 아까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와 부품과 장비의 품질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또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실증화 단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건립 중에 있고 다양한 분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야로 노력을 하면서 글로벌화도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독일하고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소재 강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원장님 소재 강국 실현의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지합니다. 발등에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소재 강국 실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소재 강국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